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도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와 농어촌이 많은 지자체에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과 폭염의 원인과 날씨 전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주의보,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네, 먼저 폭염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폭염은 폭서, 무더위라고 일단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폭염일수는 일체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날을 저희가 폭염일수라 하고, 그 다음에 기상특보 중에서 폭염특보가 있습니다.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는데, 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표하고, 경보는 35도씨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 현상이 최근에 접어들면서 기상재해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여름철 대표적인 기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름이 빨라지고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빨라지다 보니까 5월 중하순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무더위는 장마가 종료된 후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 주변의 이제 기압 배치를 보면은 대기 상층에 티벳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상층에는 온난하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게 되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무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이렇듯 이제 대기 하층,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하층부터 대기 상층인 한 12km까지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이에 따라서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은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폭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폭염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매년 여름철에 더위가 찾아와서 폭염 발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지속 기간이 긴 극한 폭염을 기록하느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냐, 그리고 마른 장마였냐는 관계되는 장마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적으로 우리 지역은 7월 23일에서 24일경에 장마가 종료되는데, 최근 장마 활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 평년 30년 평년 것보다 한 15일 정도 빠르게 7월 9일 날 일찍 장마가 종료되면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짧은 14일이었습니다. 짧은 장마 기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상층의 티벳 고기압과 대기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서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작년에는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금년에는 7월 달에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해서 장마가 7월 29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 오는 날도 많았고 구름 낀 날도 많아서 작년처럼 지속 기간 긴 극한 폭염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작년처럼 극한 폭염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폭염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TF팀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과 금융기관 등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서 약 7,445곳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이용 시간도 자정까지 또 연장해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 등도 도내 352곳 그리고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도 205곳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도 폭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폭염 때 전남도에서 도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결과 가축 폐사가 전년도 기록입니다. 가축 폐사가 전국적으로 100% 늘었을 때 전남에서는 오히려 4%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폭염이 지난해보다 덜할 것으로는 예보됐지만 그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수축산과 도민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은 농어촌이 많아 폭염으로 축사나 양식업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폭염이 극심했던 작년 피해 사례를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은 579농가에서 97만 마리, 약 26억 원 정도 되고요. 양식업은 553억가에서 5,410만 미, 약 471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올해 작년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요. 올해 8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전남 지역의 폭염 피해 사항은 가축 피해가 179농가, 약 1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만 집계되었고 아직까지 수산 양식 분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폭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폭염이 언제까지 올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폭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부터 앞으로 1개월, 그러니까 9월 상순까지 1개월 기상 전망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서 맑은 날씨에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었고요. 먼저 발표된 9월하고 10월에 가을철 예보에서도 우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10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늦게 발생한 태풍을 조사해 보니까 하순에서 2013년도에 9월 22일 날 발생을 했고요. 우리 지역 목포에서는 2016년도에 8월 24일 날 마지막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기 예보하고 최근에 마지막 태풍 발생일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9월까지도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까지 늦더위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늦더위 일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상청에서 발행한 그 전남 지역의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따르면은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됨으로써 우리 전남 지방의 연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시화 효과에 따라서 여름철에 최저 기온의 상승폭은 최고 기온의 상승폭 그리고 평균 기온의 상승폭보다 월등히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열대야라든지 폭염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서 21세기 후반에는 연간 최대 60일 이상 폭염이 발생하는 그 우리 전남 지역의 지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전남에 이제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폭염이 휴가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현재 전남 관광지에서 이런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여름철 주요 관광지의 인명 피해 방지 및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지자체, 해경 등 유관기관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23개소, 계곡 8개소 등을 포함해서 총 41개소의 수상구조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하루 167명의 인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폭염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도요. 네. 네, 그렇다면은 기상청에서 폭염 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폭염은 그 폭염 영향은 강범위한 지역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 규모는 날로 이제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런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전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관심 단계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씨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공을 하고, 두 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세 번째 단계인 경고 단계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마지막 단계인 위험 단계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씨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해서 픽토그램 그림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염 영향 전망과 폭염 피해 현황, 그리고 폭염 전망, 그리고 보건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등 각 분야에 대한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매일 11시 30분에 기상청 홈페이지라든지 문자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시 30분에 또 기상청 홈페이지나 이제 문자 서비스에서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라남도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하고 있나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산업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재해보험 개선을 통해서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또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전체 면적 11만 헥타르로 작년 9만 헥타르 대비 약 16%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산 분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12개 시군 약 4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축산 분야 가축 재해보험은 도내 축산 농가 중에 가입 희망 농가 2,000호에 가입비의 약 75%, 60%를 지원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혹시 피해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의 같은 경우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난이다 보니까 폭염이 강범위하게 이렇게 계절의 특성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도 간혹 발생하리라 예측은 됩니다. 네. 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폭염의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속 일수도 길어지고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의 경우 전남 나주에서 폭염이 38일 동안 하루도 끊기지 않고 지속이 되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시종에서도 34일, 목포에서는 25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밤과 새벽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가 목포에서 작년에 27일 동안 발생하면서 밤에는 열대야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이루고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시달린 그런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의 궁극적인 이 원인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관련 기관에서는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그 녹지 조성과 각 산업 분야별로 폭염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그런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 즉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약자, 신체 허약자 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폭염기에 그분들에게 건강 상태라든지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전화를 드려서 이웃을 살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낮추는 방법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폭염은 우리 여름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효율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서 전남의 폭염 발생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책적 기반 조성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폭염의 관리 기준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주의보, 경보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폭염의 관리 기준을 강도 및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도시와 농촌의 폭염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열섬의 원인인 인공열 관리 강화, 즉 폭염 저감형 도시를 조성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관리 기준의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부의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피할 수 없으면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가 돼버린 우리 폭염인데요. 일단 우리 전남 소방본부의 폭염 대비 종합 계획에 따르면요, 온열 질환을 잘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종류가 참 많죠. 이렇게 많은 우리 원열 질환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또한 작년도 폭염 기간에 소방의 응급 출동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벌집 제거로 소방 출동하는 빈도가 8월 폭염 기간에도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라고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온열 질환 등 폭염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미리 숙지를 시켜서 슬기롭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슬기롭게 즐겨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폭염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철은 폭염을 포함해서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이 가장 많이 내습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숙지하셔서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낮 최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마시고 부득이 이제 외출하실 때에는 창이 넓은 모자라든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물병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는 농업이라는 축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 많은데요. 각 산업 현장에서 폭염 상황에 맞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염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참조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시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폭염 위험도에 따르면 광주 전남은 향후 10년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폭염 예방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